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시작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주요 뉴스를 살펴보고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회의원들이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겠다라고 SEC 안정화법을 제출을 합니다. 워렌 데이비스 하원 의원은 게리 갠슬러 SEC 총재와 관련하여 미국의 자본시장은 현재 시장을 포함한 압제적인 의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SEC 안정화법, 이게 상정이 되었는데 생각만 해도 약간 통쾌합니다. 그런데 이게 패스가 될 수 있을까요? 패스가 되면 좋겠는데 패스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의회 모든 정치인들이 이걸 무게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대선인데 이 게리 갠슬러 이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뭔가 용단을 내려야만 할 것 같은데 게리 갠슬러 쓸모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어떠한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리될 건 정리되고 이제는 결국 명확성이 올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미 하원 금융감독위원회 의장 패트릭 맥켄리가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소송에 의한 규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게리 갠슬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가 되겠죠. 이게 바로 6월 1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미 동부 시간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13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척척척척 일어나는데, 자, 패트릭 맥켄리 일단 화이팅. 그리고 6월 13일에 C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짜잔, 힘만의 이메일이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SEC가 이걸 안 내놓으려고 온몸으로 커버하면서 끝까지 버틴겼는데 판사가 야, 그거 까서 보여줘. 그러니까 까만 줄로 그냥 다 가리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야, 다 치워. 그래서 이제 그 까만 줄 다 빼고 생으로 공개를 하게 된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힘머니 스피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2018년이었죠. 어떠한 이유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지 이 SEC의 카드를 까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RP도 뭐가 다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라고 비교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증권 논란에 쌓여있는 수많은 코인들, 이걸 보면 SEC가 어떠한 근거로 증권을 분류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대응에 매우 유리하겠죠. 그리고 소송을 받지 않은 코인들은 아직 소송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있을 소송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다. 계속해서 리플 소식 나눠봅니다. 캐나다 최대 대학 리플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XRP 검증기 시작. 캐나다 최대 대학이라면 토론토 대학을 말하는데요. 리플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XRP 레저의 노드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에 함께 참여하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파트너십은 캐나다의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리플에서 세계 전역의 많은 대학교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학생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하고 기술을 배우고 또 미래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리플은 2018년 6월 UBRI를 시작하여 5천만 달러, 당시 전 세계 17개 대학과의 노력과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지원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글로벌 대학 파트너들에게 4,700만 달러 이상을 배포했으며 올해
8천만 달러에 대한 헌신을 높였다. 8천만 달러까지 올해는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리플 굉장히 좋은 일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리플이 아직까지 XRP 소송에 쓴 돈이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와, 그런데 그 2억 달러를 소송에 안 썼다면 더 많은 돈을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블록체인의 앞길을 더 밝혀줄 수 있었겠죠. 엉뚱한 데 돈을 쓰느라고 이런 데 돈이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엉뚱한 데 돈이 허비가 되면 안 되겠다.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모두가 이롭게 되는 방법으로 규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선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메인 주제, 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는 참고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행입니다. 베이징에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뱅크 오브 차이나의 산하 기관인 뱅크 오브 차이나 인베스먼트, BOCI, 여기서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토큰화된 증권. 그런데 이더리움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이 개방을 했죠. 모든 블록체인, 코인 프로젝트들이 와서 꿈을 펼쳐라,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두 팔을 벌리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BOCI가 스위스 은행이죠. UBS에게 2,800만 달러 약소보험을 줍니다. 구조 회사채. 이 회사채를 주는데 이걸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가 토큰화를 시켜서 증권으로 발행해서 이 토큰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아직까지 증권화 토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형 은행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BOCI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금융기관이 홍콩의 공공 블록체인에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안 보이게 가리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퍼블릭,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걸 구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투자자가 한국의 삼성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이 주식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 주식이 토큰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토큰을 사면 되는 겁니다. 토큰을 사면 삼성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주식은 증권이죠. 이걸 토큰화를 시킨다. 자, 이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규제, 이런 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명확성이 생기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증권의 토큰화 말고도 전체 금융의 토큰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못 느끼고 있죠. CT은행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분야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관련해서는 187조 달러.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인데 이 중에서 1.9조 달러가 토큰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부동산 펀드는 20조 달러의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1.5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토큰화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7조 달러의 규모인데요. 이 중에 0.7조 달러가 토큰화가 될 것이다. 10% 정도가. 그리고 증권 금융 담보 42조 달러의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0.5에서 1.0조 달러 이 정도가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무역금융 12조 달러 이 중에서는 1조 달러 정도가 토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 유튜버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CT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을 위한 차세대는 바로 토큰화다. 모든 금융상품이 토큰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모든 자산의 틀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머나먼 얘기 같죠? 아직은 우리들이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저는 모든 걸 비트코인으로 사고 싶은데 부동산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나요?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좀 어렵죠. 에스크로우 회사가 비트코인을 받아서 명의를 옮겨줘야 되니까 지금은 중간 업체가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동화가 되기 어려운데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걸 구현을 한다면 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명의를 옮겨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집 자체가 어디 구청에 가서 뭔가 등기를 바꿔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 거라면 굉장히 어렵고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토큰화가 돼 있다면 스마트 컨트랙으로 조건만 맞으면 척 하고 바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 어떠한 이 가치의 이동이 있으려면 그 가치가 토큰화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르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사진을 찰칵찰칵 필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로 된 사진이 딱 우리한테 주어지죠. 멋있다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런데 친구가 야 지난번에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이메일로 좀 보내줘. 그러면 이 종이로 된 사진 어떡하죠? 이걸 스캔을 떠서 디지털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일로 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려면 사진이 디지털화 돼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산도 토큰화 돼 있어야지 이 블록체인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토큰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토큰화. 그런데 이 토큰화가 다음 달에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30년 이렇게 시티뱅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갖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하나씩 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진을 디지털화한다면 요즘은 JPEG이라는 포맷을 많이 쓰죠. 그런데 앞으로 또 새로운 또 효율적인 압축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물관에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다면 저작권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결정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블록체인, 토큰화. 아직은 불분명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닐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땐 이미 늦은 거겠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